네, 시사 인터뷰 오늘 2부 유튜브 라이브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사회 현안을 법률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세상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광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광원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민간 투자를 잘못 유치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게 되고 그 결정을 내린 지자체장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눌 텐데, 2월 14일에 용인 경전철 주민소송에서 주민들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 용인 경전철이 이제 용인 경전철이 제가 경전철이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기흥역에서 에버랜드역까지 15구역 약 18km 구간에 경량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고, 네. 용인시가 주무관청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 경전철이 진행되면서 혈세 먹는 하마라고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용인 시민들이 용인시를 상대로 이제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손해를 입히게 한 사람들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라는 청구를 했고, 네. 이에 대해서 이제 그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 사업 책임자에게 네. 용인시가 그 사업 책임 전 시장하고 사업 책임자들에게 214억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라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이라서, 네. 이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배상하라가 아니라 네. 용인시가 그 사람들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그런 판결입니다. 지금의 용인시가 그때 당시에 용인시 관계자들한테 청구하라. 파기환송심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파기환송심 뭡니까? 많이 알고 계시듯이 우리나라 3심제도이고, 네. 뭐 1심은 지방법원,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까지 가는데, 이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 항소심인 2심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판단하지는 않고 2심으로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라 라고 하면서 파기환송을 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거고, 이 판결은 파기환송된 받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한 거라서 네. 그냥 파기환송심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일단은 용인 경전철, 이건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예, 민간 투자 사업인데 18km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향후에 다시 들여다보니 문제가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한 건데, 어떤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걸로 지금 보입니까? 이게 민간 투자 사업 같은 경우 많이 문제가 되는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네. 이제 먼저 용인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수요 조사를 합니다. 네. 옛날 국교통개발연구원이고 현재는 한국교통연구원인데, 네. 그 2000년에 건설 타당성 분석 및 실행 플랜 수립에 관한 용역을 의뢰했고, 네. 그다음에 교통연구원에서는 2001년에 용인시에게 용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제 그러면 용인시는 이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뭐 예상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네. 이걸 바탕으로 계속 그 사업을 진행을 했고, 그 특수 목적법인인 용인 경전철 주식회사하고 실시 계약을 체결합니다. 어허. 이제 민간 투자 사업이 그렇듯이, 일반적인 민간 투자 사업이 그렇듯이 사업 시행자가 경전철을 건설하고, 네. 그 소유권을 용인시에게 귀속시킨 다음에, 네. 대신에 이 경전철을 건설했던 사업 시행자는 30년간 운영 관리하면서 운임 수입을 징수하고, 네, 그밖에 부대 사업과 경미한 수익 사업을 시행하여 투자 원리금을 회수하는 겁니다. 네.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이 용인시가 실시 협약을 하면서, 네. 운영 개시일로부터 30년간 그의 실제 운임 수입이 예상 운임 수입의 90%보다 적을 경우에는, 네. 그 주무관청인 용인시가 사업 시행자에게 운임 수입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최소 운영 수입 보장 약정을 체결한 겁니다. 이거 네. 우리 어디랑 갑자기 지금 오버랩이 되네 이제. 네, 이제 광주 어디랑. 예. 네. 대부분 민간 투자 사업에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그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수요 예측 때문에 지금 이 소위 말해서 문제가 생기게 된 건가요? 잘못해가지고? 예, 그렇죠. 뭐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2014년부터 개통을 했는데, 네. 2014년부터 뭐 2022년까지, 네.
용인 경전철 주식회사에게 용인시가 그 실시협약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액이 4,293억입니다. 와, 10년 만에. 예. 와. 그러면은 수요 조사를 완벽하게 잘못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보니까 지금 그 표도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요 예측 조사 지금 이용 수라는 얘기잖아요. 2008년도에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 보고서가 16만 명 정도고 용인 경전철 사업 계획서는 14만 명. 최종 협상 수요가 예를 들어서 2008년 기준 13만 명 정도. 이거 맞죠? 이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통연구원 용역 보고서를 받았고 네. 이제 사업 실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용인 경전철 주식회사 사업 시행자 쪽에서도 이게 사업 계획서에 그 별도 업체한테 네.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가져온 게 있는데 이 두 개를 검토를 해가지고 네. 최종 협상 수요를 만들긴 했습니다. 근데 한국교통연구원이 더 세게 잡았는데 용인 경전철이 세게 잡았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용객 수가 안 돼가지고 거의 2013년부터 2020년까지 4,293억 원을 용인시가 물어줬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 또 문제가 됐던 게 네. 어쨌든 사업 시행자가 2010년에 네. 이 건설 공사를 완료하고 네. 용인시한테 준공 신청을 합니다. 3번 정도. 네네. 근데 용인시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용인시는 뭐 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준공 보고서를 모두 반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는 야 우리가 일을 완공을 했는데 네가 반려를 해서 우리가 손해를 봤다 하면서 실시 협약을 해지하겠다. 하고 실시 계약을 해지하고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과 내가 그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지 못한 기회비용 이런 걸 해가지고 국제중재법원에 2012년에 네.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주식회사에게 미지급 공사비 5,158억 기회비용 2,627억을 지급하라는 중재 신청했고 중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용인된 거예요? 인용된 거예요? 이게 근데 2012년 6월경에 네. 국제중재법원에서 이렇게 판정을 했는데 네. 그 직전이 2012월 4월경에 네. 용인시하고 용인경전철 주식회사가 이 시간 실시 계약 협약 해지를 철회하고 최소 운영 수입 보장 방식에서 연간 사업 운영비 보전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변경하며 주무관청이 재가동 업무 비용 350억을 부담한다. 라고 자기 그 양해각서와 재가동 약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체결했네. 2013년 4월 26일부터 경전철이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 실제 이용 수요는 일일 평균 약 9천 명에 불과해서 2만 7천 명 일일 평균. 2017년에도 일일 평균 2만 7천 명에 불과해서 수요 예상하고 엄청 많은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보존해 준 게 10년 동안 4,293억이 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용인시 주민들이 주방자치법 16조에 따라서 이게 경기도지사에게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 과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 사건 실시 협약에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 사건 실시 협약 체결 이후의 문제점, 공사 완료 이후의 문제점 등에 대해 주민 감사를 청구합니다. 주민 감사를 청구하고 2013년 10월 10일 날 바로 용인시를 상대로 주민 소송을 이르게 된 겁니다. 주민 소송도 알려주십시오. 예. 이 주민 소송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한테 좀 아직 생소한데. 이제 주민 그 지방자치대 주민이 일정 수 이상이 연설을 해가지고 그 감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 청구를 하는데 이런 지방자치단체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 감사 신청 내용 중에서 이제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등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임차, 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 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 징수를 게을리한 사항 등에 대해서 한마디로 재무회계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청구한 주민은 감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에 그 재무회계 행위와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해서
그 지방자치장에게 그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하지 말라고 그 정지 신청을 하거나 그 시정해달라고 신청을 하거나 네. 이 법을 확인하게 하거나 이런 청구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번과 같이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한테 관계자들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라. 라는 주민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했고 주민소송이 이루어진 건데 네. 이게 대법원에서 쟁점이 됐던 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누가 잘못했다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네. 2심에서 1, 2심에서 이제 감사 청구의 한 내용만 대해서만 그 주민소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와 동일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 자체를 못한다라고 각하한 부분이 꽤 있었고 그다음에 그 입증이 안 됐다고 각하한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네. 뭐 그래서 2심에서 인정한 부분은 1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아까 그 국제 중재 심판을 청구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때 정책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박목 씨가 네. 용인 경전철 주식회사가 용인 씨에게 국제 중재를 신청한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법인을 선임을 하는데 A라는 법무법인은 9억 5천만 원, B라는 법무법인은 40억 원을 선임료로 그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박모라는 예, 정책 보좌관이 네네. B 법무법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평가 기준표를 항목 수정을 하고 여기서도 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는 거군요. 그다음에 B 법무법인에게 평가 기준표에 적합하도록 선임료를 30억으로 수정하라. 이렇게 해서 B 법무법인이 용인시의 대리인으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 차액, 그 차액이면 뭐 20억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그 정도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 차액만큼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이것만 인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 각하하거나 기각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는 네. 주민감사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를 대상으로 하고 주민소송은 그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꼭 주민소송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으면 충분하다.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주민소송은 좀 포괄적으로 돼 있네. 예. 좀 넓게 봐야 된다고 해서 이제 다시 돌려보낸 겁니다. 네네. 야, 그러면 일단 저희도 지금 알고 있는 그쪽입니다. 만약에 이제 그쪽을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근데 이제 그 수요 조사가 좀 잘못된 것 같고, 이 돈 자체가 민간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민간 투자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 수익이 안 나왔을 경우엔 이 민간 투자자들이 정말 돈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당장은 지자체에 돈이 없어서 그걸 끌어왔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용인 경전철 그 민간 투자 방식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광주의 어떤 면을 좀 들여다보려고 하신 겁니까? 예. 이제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경우 그 꼭 교통수요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에서도 무슨 행사를 하거나 뭘 하면 그 예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상 수익금이나 예상 이익이라든가 이걸 하고 그걸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네, 맞아요. 이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한국교통연구원과 연구원들이 과도한 소호 예측을 한 과실이 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해. 왜 이렇게 과도하게 했을까? 그게 잘못됐다는. 아니, 저도 오늘 실은 이제 뭐 저희 행사 겸 방송 그 인원 모집 오픈을 해야 돼요. 근데 저희도 모집 인원을 약간 좀 보수적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아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올까도 소위 말해서 적자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다 줄이고. 근데 국가기관 아닙니까? 근데 뭐 이렇게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수요가 적으면 타당성이 안 나옵니다. 타당성 안 나오니까 일부러 이렇게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단정적으로 말씀 안 하시는 거군요. 그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실을 인정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시장이었던 이정문 전 시장에 대해서도 과도한 수요 예측을 제대로 검토 확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용인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실시 협약을 체결한 중대한 가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손해액이 4,293억으로 보고 이제 이 전 시장이랑 그다음에 이 용역을 수행했던 연구원들 3명, 3명에게는 이제 전체 손해액의 5%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해서 214억에 대해서 연대해서 이제 배상하라고 청구하라는 판결이 나온 거고 한국교통연구원도 1% 정도는 너희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한국교통연구원 자체에도 42억 정도, 43억 정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판결이 난 겁니다. 야. 이제 우리 강주에서도 네. 민간 투자 사업과 관련해서 자본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뭐 저기 제2순환도로 관련해서도 이건 난리 났죠. 예. 그때도 교통개발연구원이 교통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제시한 통행량을 근거로 해가지고 2000년경 맥쿼리 인프라와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그때도 최소 운영 수입 보장 비율을 85%로 보장한다고 명문화했으나 네. 실제 통행량은 예측수의 40% 정도였답니다. 이에 따라서 강주시도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393억 정도를 그 맥쿼리에 지급을 하였고 그 이후에 법정 소송 끝에 뭐 최소 운영 수입 보장을 폐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산 IC 1차선 진출 사업과 관련해서도 이거 맞아요. 예, 이것도 지금 한 100억 정도가 투자됐다라는데 네. 이게 개통이 안 되고 있으면 매몰 비용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민간 기업에서 건설을 했는데 이게 개통이 안 되면 이제 강주시가 또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평동 중공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이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관련해서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그 용인 경전철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사건에 있어서 이제 강주 시민들도 만약에 강주시가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를 할 경우에 그 주민감사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 책임자에게 주민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런 게 좀 더 그 활성화된다면 그러면 약간 감시의 기능을 조금 더 그리고 감시 기능도 되지만은 뭐 수요 예측이나 이런 한 기관에서도 그렇지. 실제로 용인 같은 경우는 그 연구원 자체한테 그리고 연구원에도 하지만 연구 그 단체뿐만 아니라 그 실제 연구 용역을 실행했던 사람들한테도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는 판결이 났으니까 그렇게 좀 더 정확하고 책임 있는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뭐 이 정책을 시행을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는 이미 나는 그 직이 없을 텐데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성실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아요. 그렇네. 주민소송이라든가 주민감사 뭐 신청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걸 알고 있으면 그래도 뭐 예산 세울 때라든가 무슨 뭐 이렇게 수요 예측 조사할 때 어느 정도는 좀 눈치를 봐가면서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